29일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런데 움찔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일시적인 하락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홈뉴스 주제는 뇌관 안고 링으로 오른다. 영상을 만나보시죠.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15가지 바라는 법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많죠.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뇌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 지지율이 오르니까 윤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 사실일지 잠시 후에 이 여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 출정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가 중요할 텐데 언제는 29일, 얼마 안 남았죠. 어디서는 윤봉길 기념관. 29일 오후 1시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 메시지를 여러 신문들이 살짝 취재해봤는데 공정과 상식, 애국과 헌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고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것은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엑스파일 논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다라고 예고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데 왜 윤봉길 기념관일까요? 일단 캠프는 밝힌 바가 있죠. 캠프는 정확하게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겠다,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윤봉길 기념관을 장소로 택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한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1932년인가요?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 세계의 어떤 그 독립 의지를 표현했던 가장 상징적 사건이죠. 바로 이제 그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밝힌 거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6월 29일이라는 날짜를 택했죠. 6.29 선언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민주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이 녹아있는 장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되었던 날짜를 선택해서 결국 좀 그런 곳의 상징성, 의미를 좀 부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국민께 제가 갈 길을, 나아갈 길을 말하겠다. 이게 이제 관심사는 거죠. 사실은 뭐 장소와 시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지만 금방 잊혀지는 거지만 거기서 나온 메시지라는 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나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다시 부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은 증문즉답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원래 본디 스타일은 중상모략, 부패완판, 본인의 어떤 의지를 거침없이 밝히는 게 본래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몇 주간 대리인을 통해서 전언하면서 특히 여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 증문즉답하겠다라는 건 본래 스타일대로 저희 식대로 얘기하면 그냥 돌직구를 날리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어떤 즉답을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봅니다. 짧은 시점, 물론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국민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야권의 대통합의 중심에 서겠다. 결국 국민의힘에 간다는 얘기죠. 예. 다만 시점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그 미지수인 이유는 아직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뛰어넘을 만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말 8초 이런 시점이면 본인도 입당할 수 있고 이미 입당 전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사적인 모임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파일에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얘기로는 물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무시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정 정도 이미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만약 여당에서 만들어졌다면 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면 불법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이고 이 계문서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한테 주어진 과도한 명예훼손은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럼에도 거의 불구하고 저는 중상모략 2탄 정도가 나올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기조는 강경 기조로 보여집니다. 과연 엑스파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까? 중상모략, 부패한 판.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뭔가 나올지 관심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